사람은 평생 가족을 위해 살면 마지막에는 따뜻한 대우를 받을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믿음 때문에 가장 잔인한 배신을 당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평생 자식만 바라보고 살았던 한 여자가 자신을 몰아내려는 아들 내외의 계획을 알게 되면서 시작됩니다. 그날 아침 그녀는 우연히 한마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은 그녀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정은숙은 68살이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시장 골목에서 작은 백반집을 운영하며 아들 하나를 키웠어요.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은숙은 혼자서 아이를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설날도 추석도 가게 문을 닫은 날이 없었어요. 손님이 오지 않아도 새벽에 일어나 음식 준비를 하였고 저녁 늦게야 겨우 앉을 수 있었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은 날도 쉰다는 말은 입 밖에 내지 않았어요. 아들이 크는 걸 보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렇게 키워낸 아들이었습니다. 몇 년 전 가게를 정리한 뒤 은숙은 아들 가족과 함께 살기 시작했어요. 강서구의 오래된 아파트였습니다. 집 명의는 은숙 앞으로 되어 있었지만 집안의 분위기는 늘 며느리 강세라 중심으로 돌아갔어요. 리모컨도 밥상 차림도 심지어 창문을 언제 여느냐까지도 세라의 말 한마디에 결정되는 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러려니 했어요. 젊은 사람 살기 편하게 맞춰주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은숙의 자리는 점점 좁아졌어요. 대화에서 빠지고 결정에서 빠지고 어느 순간부터는 식탁에서도 구석 자리가 당연해졌습니다. 그래도 은숙은 군말 없이 살았어요. 요즘 세상에 자식들과 사는 것이 행복인 줄 알았으니까요. 요즘엔 장사를 하지 않아도 그 시간이 되면 일어났습니다. 오랜 시간 들어버린 습관이 무서운 거더라고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밥을 짓고 빨래를 했습니다. 손자 준서 반찬도 챙기고 아들 출근 준비도 도왔어요. 누구도 감사하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당연한 일처럼 여겼어요. 그래도 준서가 가끔 한마디 해줬습니다. 할머니, 오늘 반찬 진짜 맛있어요. 그럼 은숙은 웃었어요. 그 한마디면 하루가 다 행복했습니다. 그날 아침도 마찬가지였어요. 은숙이 거실을 쓸고 있을 때였습니다. 안방 문틈 사이로 낮은 대화 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처음엔 흘려들으려 했습니다. 부부끼리 나누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건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들려오는 단어들이 심상치 않았어요. 이번 달 안에 정리해야 돼. 아들 지훈의 목소리였습니다. 알아. 근데 어떻게 꺼내냐고. 그래서 말하는 거잖아. 어머니 요양원 보내고 집 정리하면 되잖아. 며느리 세라의 목소리였어요. 낮고 또렷했습니다. 그 집 팔면 우리 빚 다 막을 수 있어. 이자만 해도 얼마야. 근데 어머니가 순순히 나가실까? 잠깐의 침묵이 흘렀어요. 치매 검사 다시 받게 하면 돼. 병원에서 뭐 하나 걸리면 요양원 보내는 건 어렵지 않아. 요즘 그렇게 하는 집 한두 군데가 아니야. 그게 말이 돼? 말이 되냐 안 되냐가 중요해? 방법이 있냐 없냐가 중요하지. 은숙의 손이 멈췄습니다. 빗자루가 바닥에 닿은 채 굳어버렸어요. 귀가 먹먹해졌습니다. 방법. 세라는 그걸 방법이라고 했어요.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을 아프다고 만드는 게 방법이라고. 은숙은 그 자리에 서서 자신이 이 집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처음으로 정확하게 알게 됐습니다. 그 집은 남편과 함께 평생 모은 돈으로 산 집이었어요. 남편이 숨을 거두기 전 마지막으로 기대었던 방이 있는 집이었습니다. 준서가 처음으로 걸음마를 뗀 거실이 있는 집이었어요. 그 집이 지금 빚을 막기 위한 담보물로 이야기되고 있었습니다. 은숙은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다시 떴습니다. 빗자루를 손에 쥔 채 아무것도 쓸지 못하고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어요. 아침 식탁은 평소와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세라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다음 달에 제주도 좀 다녀오려고요. 준서 시험 끝나면 바람도 쐬고요. 좋지.
오래 못 갔잖아요. 지훈도 자연스럽게 맞장구를 쳤어요. 어머니도 같이 가실래요? 준서가 좋아할 텐데. 세라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다리 불편하셔서 걷는 건 힘드시잖아요. 제주도 가면 올레길 갈 수도. 이번엔 저희끼리 다녀올게요. 은숙은 아무 말 없이 밥을 먹었어요. 국이 짠지 싱거운지도 몰랐습니다. 조금 전 안방에서 들은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이 웃음이, 이 말투가 전부 계획 위에 서 있다는 걸 이제는 알았습니다. 그때 준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할머니 나가면 어디 가요? 순간 식탁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세라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준서야, 그런 말이 어디서 나온 거야? 그냥 들었어요. 뭘 들었어? 어디서? 준서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세라는 잠깐 지훈을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눈빛이 오갔어요.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세라가 다시 웃으며 말했습니다. 준서야, 밥 얼른 먹어. 학교 늦겠다. 은숙은 그 순간 알았어요. 이 집에서 진실을 모르는 사람은 자신뿐이었습니다. 8살짜리 아이도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어디서 들었든 어떻게 느꼈든 준서는 할머니가 쫓겨날 거라는 걸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아침이 끝나고 지우는 출근했어요. 준서는 학교에 갔습니다. 세라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집안이 다시 은숙 혼자만의 공간이 됐습니다. 은숙은 설거지를 하면서 혼자 중얼거렸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거야? 뭘? 대답은 없었습니다. 수돗물 소리만 흘렀어요. 그날 하루 종일 마음이 어수선했어요. 그날 밤 은숙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 2시쯤이었어요. 물 한 잔 마시러 부엌으로 나오다가 며느리와 아들이 쓰는 서재 앞을 지나쳤습니다. 문틈 사이로 빛이 새어나왔어요. 그리고 바닥에 서류 한 장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급하게 나가면서 흘린 것 같았어요. 은숙은 허리를 숙여 집어들었습니다. 대출 상환 독촉장이었어요. 금액을 보는 순간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며느리가 운영하던 쇼핑몰 사업이 실패하면서 이미 큰 빚이 쌓여 있었던 거예요. 카드 돌려막기 흔적도 있었습니다. 연체 이자만도 상당했어요. 한두 달 사이에 생긴 빚이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숨겨온 것들이 이제 한꺼번에 터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양원이 필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집이 필요했던 거예요. 은숙이 아니라 은숙의 집이. 은숙은 서류를 제자리에 돌려놓고 부엌으로 걸어갔습니다. 물을 따랐지만 마시지 않았어요. 컵을 손에 쥐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골목이 고요했어요. 평생을 바쳤는데 혼자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멍했습니다. 억울하다는 말도 이미 지나버린 것 같았어요. 그냥 허무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 멍함이 걷히면서 한 가지 생각이 천천히 자리를 잡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오후 은숙은 혼자 집을 나섰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신발을 신고 현관문을 나서는데 오히려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오랫동안 짓눌려 있던 무언가가 빠져나간 것 같았어요. 이상하게도 무섭지 않았습니다. 결심이 서면 두려움도 가라앉는다는 걸 그날 처음 알았어요. 버스를 타고 예전에 가게를 운영하던 시장 골목으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익숙한 골목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저기 모퉁이에서 첫눈 오던 날 준서 손잡고 붕어빵 사 먹었던 겨울이 있었습니다. 저 골목 끝에 가게가 있었어요. 새벽마다 셔터 올리고 국 끓이던 그 가게. 지금은 분식집이 됐지만 은숙의 기억 속에는 여전히 백반집이었습니다. 그 골목 안쪽에 법무사 이동혁의 사무실이 있었어요. 은숙이 백반집을 할 때 단골 손님으로 시작해서 가게 계약서부터 남편 사망 이후 상속 서류까지 도움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까다로운 서류도 쉽게 설명해줬고 수수료도 깎아줬어요. 믿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동혁이 놀란 얼굴로 일어섰어요. 사장님, 오랜만이에요.
어쩐 일이세요? 동혁 씨, 나 집 팔려고. 네. 지금 살고 있는 강서 아파트. 동혁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갑자기요? 무슨 일 있으세요? 있지. 근데 그건 나중에. 일단 팔 수 있어? 팔 수야 있죠. 근데 사장님, 얼굴이 많이 안 좋으신데. 동혁 씨 괜찮아. 은숙이 조용히 말을 끊었어요. 나 지금 위로받으러 온 게 아니야. 부탁이 있어서 왔어. 동혁은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말씀하세요. 우리 아들 부부는 절대 못 들어오게 할 사람한테 팔아줘. 계약하자마자 바로 공사 들어가는 사람이면 더 좋고. 동혁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뭔가 사연이 있다는 걸 눈치챈 듯 했습니다. 그러나 더 묻지 않았어요. 법무사 일을 오래 하다 보면 말 못할 사정을 가진 사람들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는 그냥 들어주는 게 최선이라는 걸 그도 알고 있었어요. 빠를수록 좋아요? 응, 빠를수록 좋아. 알겠습니다. 제가 알아볼게요. 은숙은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고마워, 동혁 씨. 사장님. 동혁이 조심스럽게 불렀어요. 많이 힘드시죠? 은숙은 잠깐 멈췄다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힘든 게 아니야. 이제야 정신이 드는 거지. 그리고 문을 나섰어요. 그날 이후 은숙은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은숙은 평소와 똑같이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준서 반찬과 간식을 준비했습니다. 아침마다 지운 넥타이를 챙겨줬고 세라가 늦잠을 자도 군말 없이 아침 차려뒀어요. 달라진 건 단 하나였습니다. 눈빛이었어요. 무언가를 다 내려놓은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눈빛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 눈빛의 의미를 끝내 알아채지 못했어요. 며칠 뒤 아들 가족은 제주도로 여행을 떠날 예정이었습니다. 떠나기 전날 밤이었어요. 은숙은 준서 방문을 조용히 두드렸습니다. 며칠 전 준서에 펼쳐져 있는 일기장을 보았어요. 엄마 아빠의 계획을 알고 무서워하는 어린 손자의 마음을 읽었거든요. 준서야, 자니? 아니요, 할머니. 방으로 들어가니 준서가 이불 속에서 책을 읽고 있었어요. 은숙은 침대 끝에 살짝 걸터 앉았습니다. 준서는 책을 내려놓고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아이의 눈이 뭔가를 알고 있는 것처럼 조용했습니다. 준서야, 할머니 여행 다녀오면 여기 없을 거야. 이사 가요? 응. 새 집으로. 넓지는 않은데 햇볕이 잘 들어. 준서는 잠시 말이 없었어요. 이불 위에 손을 올려놓은 채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러다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나도 갈 수 있어요? 은숙은 아이의 머리를 한번 쓸어줬습니다. 언제든지. 보고 싶으면 연락해. 할머니 항상 기다리고 있을게. 할머니. 응. 저 할머니랑 살고 싶어요. 은숙은 잠시 아이를 바라봤어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래도 웃었어요. 할머니도. 근데 괜찮아. 준서가 할머니와 살고 싶으면 여행 다녀와서 내게 와. 기다리고 있을게. 여행 재밌게 다녀오기다, 알겠지. 준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묻지 않았어요. 8살이었지만 그걸로 충분하다는 걸 아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들 가족은 제주도로 떠났어요. 지우는 현관에서 가볍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사흘 있다 올게요. 혼자 밥 잘 챙겨 드세요. 그래. 세라도 준서 손을 잡으며 웃었어요. 어머니, 집 잘 봐주세요. 잘 다녀와.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은숙은 현관 앞에 서 있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안으로 들어와 문을 닫았습니다. 집안이 고요했어요. 이상하게도 편안했습니다. 오랫동안 이 집에서 혼자 있어 본 적이 없었는데 막상 혼자가 되니 오히려 숨이 트이는 것 같았어요. 눈치 볼 사람도 없고 눈치를 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남편과 열심히 일해서 산 처음이자 마지막이 된 집이었어요. 이 집을 처음 사고 너무 좋아서 서로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던 집이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어요. 그렇지만 한편으론 후련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한바탕 울고 나서 시원한 물을 한 잔 마시니 다시 정신을 차릴 수가 있었습니다. 은숙은 안방으로 들어가 장롱 맨 아래 서랍을 열었어요. 오래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등기권리증, 통장, 남편의 편지 몇 장. 그것들을 조용히 가방에 넣었어요. 당신이 지키려던 집, 내가 먼저 처리할게요. 미안해요, 못 지켜서. 혼자 중얼거리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러 갔습니다. 아파트는 예상보다 빠르게 팔렸어요. 새 집주인은 계약 즉시 공사를 시작하는 조건이었습니다. 동역이 잘 맞춰졌어요. 짐은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자신의 짐은 적었어요. 옷 몇 벌, 남편 사진, 준서가 5살 때 크레파스로 그린 그림 한 장. 그림 속에는 할머니와 준서가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동그라미의 점 2개였지만 웃고 있다는 건 알 수 있었어요. 아들 부부의 살림은 따로 정리했습니다. 이삿짐 센터에 연락해서 가구며 옷이며 세라의 짐까지 전부 창고에 맡겼어요. 비용은 한 달치만 선불로 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알아서 할 일이었어요. 새 집은 시장에서 멀지 않은 작은 빌라였습니다. 1층이었고 햇볕이 잘 들었어요. 넓지는 않았지만 조용했습니다. 은숙이 혼자 그리고 준서와 함께 살기엔 충분한 공간이었어요. 짐을 들여놓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어요. 은숙은 그 바람을 그냥 맞았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사흘 뒤 지훈과 세라는 여행에서 돌아왔습니다. 공항에서 택시를 탔어요. 준서는 뒷좌석에서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세라는 핸드폰으로 요양원 정보를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지훈이 말했습니다. 이번 주 안에 이야기 꺼내자. 응. 여행도 다녀왔으니 분위기 좀 풀렸겠지. 어떻게 말하는 게 나을까? 세라가 잠깐 생각하다 말했어요. 건강 걱정된다고 하면 돼. 혼자 계시면 위험하다고, 요양원이 더 안전하다고. 그렇게 접근하면 크게 저항 못 하실 거야. 그래도 집 얘기 나오면 집은 나중에. 일단 요양원 먼저 설득하고 집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하면 되지. 준서는 창밖을 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잠든 척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파트 앞에 도착했을 때였어요. 지훈이 먼저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걸음을 멈췄어요. 아파트 입구 앞에 공사 차량이 서 있었습니다. 낯선 인부들이 자재를 날랐어요. 드릴 소리가 위층에서 쿵쿵 울려왔습니다. 저게 뭐야? 세라도 차에서 내려 인상을 찌푸렸어요. 윗집 공사하나?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집 앞에 다 닿았을 때. 그때 현관문이 열리면서 작업복 차림의 낯선 남자가 나왔습니다. 지훈과 눈이 마주치자 걸음을 멈췄어요. 여기 무슨 일이세요? 지훈이 당황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여기 우리 어머니가 계시는 집인데요. 남자가 미간을 찌푸렸어요. 여기요? 저희 어제부터 공사 들어왔는데요. 공사요? 무슨 공사요? 리모델링이요. 새 집주인분이 의뢰하셨어요. 세라가 끼어들었습니다. 새 집주인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여기 저희 어머니 집인데. 저는 공사업체고요. 자세한 건 저도 모릅니다. 남자는 더 이상 설명할 의무가 없다는 듯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어머니 집을 처리해서 빚을 갚을 생각만 했지 어머니 집을 어머니가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지훈과 세라는 복도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그 순간 지훈의 핸드폰이 울리며 문자 메시지가 왔어요. 보낸 사람은 은숙이었습니다. 집은 팔았다. 너희 짐은 이삿짐 센터 창고에 맡겨뒀다. 준서는 나한테 보내라. 이제 각자 살자. 지훈이 굳은 얼굴로 서 있자 세라가 핸드폰을 낚아채듯 읽었어요. 눈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삿짐 센터에 전화를 걸었어요. 저 강서구 쪽 짐 맡긴 거 확인하려고요. 네, 고객님. 창고 보관 중이십니다. 한 달치 선불로 결제되어 있고요. 이후부터는 보관료가 발생합니다.
누가요? 누가 맡겼어요? 정은숙 고객님 명의로 접수됐습니다. 세라의 손이 떨려서 핸드폰을 놓치고 말았어요. 지우는 바닥에 떨어진 핸드폰을 한참 내려다봤습니다. 죽지 않았어요. 공사 소리가 집안에서 쿵쿵 울려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지도 않았어요. 그때 준서 핸드폰에도 메시지가 왔습니다. 준서야, 할머니 집에 와도 돼. 기다리고 있을게. 준서는 메시지를 읽고 조용히 캐리어 손잡이를 쥐었어요. 엄마와 아빠를 한번 올려다봤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준서는 천천히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그날 이후 그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사람은 종종 가족이라는 이유로 너무 많은 것을 참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모든 희생이 반드시 사랑으로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누군가가 처음으로 선을 그어야 합니다. 정은숙에게 그날은 바로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늦었지만 그녀의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만든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희망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